가끔은 제정신. 네, 제목이 굉장히 특이하고 발랄합니다. 부제로는 우리는 늘 착각 속에 산다. 허태균 지음. 허태균 선생님은 고려대학교에서 사회심리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계신 교수님입니다. 제 석사 논문 부심을 또 해주셨는데요. 그때는 학교에 이제 교수로 임용되신 지 얼마 안 되셨고, 또 제 전공이 아니라 다른 전공이었기 때문에 그냥 논문 때문에 몇 번 뵌 정도. 근데 그 이후에 뭐 여러 군데서 강의도 하시고, 또 그 김정은,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 그 김정은 교수님이 쓰신 이제 그 책에도 허태균 교수님 얘기가 나오면서 왠지 내가 아는 분인데 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허태균 선생님이 쓰신 이 책 예전부터 좀 알고 있기는 했는데요. 계속 좀 다른 책들을 읽다가 이번에 이제 그런 책들을 다 읽고 어떤 책을 읽어볼까 해서 처음에 산 책입니다. 이 책 띠지가 노란데요. 이 띠지 굉장히 재밌습니다. 최근 읽은 심리학자의 책 중 최고. 네, 누가 이런 표현을 했느냐? 예, 좀 아까 말씀드렸던 김정은 교수님, 허태균 교수님이랑 뭐 친구거나 뭐 1, 2년 정도 선후배가 아닐까 싶은데요. 아무튼 김정은 교수님이 이렇게 쓰신 추천사 이렇게 띠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책은 부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심리학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너무나 자주 범하는 그런 오류와 편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앞에 이 표지에 있는 이런 착각들을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고 사느냐? 이 책의 전반에 나와 있는 여러 착각들을 아주 간단하게 이 책 표지에 써놨는데요. 자, 나는 평균 이상이라는 착각. 열심히 기도하면 이루어질 거라는 착각. 나는 사람 보는 눈이 있다는 착각. 나는 좋은 사람이라는 착각. 그 사람과 친하다는 착각. 우리는 하나라는 착각. 나만 그렇다는 혹은 나는 아니라는 착각.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착각. 내가 나서야 일이 된다는 착각. 나는 운이 좋다는 착각. 그리고 맨 마지막에 최고의 착각입니다. 나는 착각하지 않는다는 착각. 우리는 늘 착각 속에 살고 정말 가끔 제정신으로 산다. 이게 이제 이 책에서 주로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요 날개에도 재밌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착각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착각은 자유다. 그래서 행복하다. 착각을 즐겨라. 그래야 행복하다. 착각을 활용하라. 그럼 더 행복해진다. 무슨 얘기냐? 착각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도록 노력해야지. 그런데 허태균 교수님은 그렇지 않다. 착각은 우리에게 매우 필요하고 필연적이다. 착각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자, 샤워를 마친 남자들은 거울을 보며 제법 괜찮은 얼굴과 몸이라고 생각한다. 착각이다. 진실은 당신의 친구들이 잘한다. 여자들은 아침마다 옷장에 걸린 옷들을 보며 한숨을 쉰다. 어쩜 입을 옷이 하나도 없다고. 작년 이맘때 뭐 입고 지냈는지 모르겠다고. 모두 촌스럽다고. 착각이다. 살 때는 분명히 예뻤고 한때 신나게 입고 다녔다. 많은 상사들은 자신은 마음이 약해서 쓴소리 한번 제대로 못한다고 생각한다. 착각이다. 진실은 당신의 직원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 다만 두려워서 가로 열고 치사해서 말을 못할 뿐. 세상에는 내 말을 못 알아듣고 말도 통하지 않고 도무지 소통이 되지 않는 멍청하고 못된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것도 착각이다. 그들 눈에는 내가 바로 그런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착각들에 대해서 쭉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책 전반에 있는 어떤 인간의 착각에 대한 부분들을 저도 이제 사회심리 공부를 하면서 다 봤던 것들인데요. 한편으로는 이 허태균 선생님이 당연히 이제 사회심리학을 이제 계속 전공하시고 가르치고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허태균 선생님의 그런 재밌는 위트, 아이디어, 또 실제적인 사례들이 어우러져서 진짜 너무 재밌게 읽었던 책입니다. 사회심리학에서 다루는 착각은 아니긴 하지만 우리가 보통 그림에서 보게 되는 일종의 착시 현상들을 이렇게 각 책마다 넣어서요. 이 전체 책의 컨셉인 착각이라는 것들을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 한번 목차를 좀 보겠습니다. 자, 1장은요. 착각의 진실, 내게만 그럴듯하다.
자, 2장은 착각의 효용. 나를 지키려면 반드시 착각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3장은 착각의 속도. 깨달음보다 언제나 착각은 빠르다. 라는 겁니다. 자, 이 4장이 제일 긴데요. 4장, 착각의 활용. 콩깍지를 씌워라. 그래서 착각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마지막 착각의 예방. 방법은 하나뿐이다. 네, 이런 총 5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각 장마다 그리고 각 장에서도 이 중요한 줄기마다 네, 맨 마지막에 이렇게 그래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그래서 앞에서는 어떤 현실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 그래서는 어떤 이 하태균 선생님의 나름의 어떤 생각, 주장 이런 것들을 그래서 또 그래서 4장은 가장 내용이 많다 그랬죠? 이 4장에서도 그래서 그리고 5장에도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책 읽으면서 좀 재밌다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이 또 있는데요. 각 장 첫 페이지입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1장인데요. 요 앞에 보시면은 하태균 선생님의 명언이 실려 있습니다. 착각인 줄 알면서도 그 착각을 계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심리학자 허태균. 네, 이렇게 막 각 장마다 있는 것도 좀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잠깐 말씀드려. 그럼 이 책의 저자인 허태균 교수님은 어떻게 착각을 대처하라고 하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이 책에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앞에서는 착각은 우리의 의식적인 사고, 계획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가 아니라 자동적인 사고, 무의식 혹은 잠재의식 수준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빠른 사고다. 이런 이야기를 앞에서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착각들을 없애기 위해 자동적 사고 과정을 무조건 나쁜 것으로 간주할까? 아니다. 착각을 없애자고 자동적 사고 과정을 없애거나 축소하는 것은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모두 태우는 것과 같다. 우리에게는 효율성이 필요하다. 빠르고 쉬운 결정을 매일 내려야 한다. 그래서 착각은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제 착각은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정확하게 판단하기보다는 빠르게 판단하는 게 우리의 삶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냥 우리가 착각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 된다. 되게 명쾌하지만 되게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 결론이죠. 그 착각의 과정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져서 우리는 그 결과를 믿음과 신념으로 느끼게 되고 그 모든 착각들이 자기 눈에는 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보이게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만 하면 된다. 이 말 속에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요. 내가 착각한다는 것을 인정해라 라는 겁니다. 착각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내가 아는 것이 착각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라. 너무 막으려 하지 말자. 그리고 그냥 매우 중요한 일에는 착각이 좀 덜 일어나는 수밖에 없다.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진실이 아니라 착각에 가까울 수 있고 그렇다면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들을 열어놓으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다가 이 허태균 교수님도 이런 이제 생각들과 주장들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한편으로는 좀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인데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황상민 교수님이 김연아 이야기를 했다가 굉장히 큰 여론의 문매를 이제 맞으셨죠. 그리고 또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 선거할 때 이제 생식기만 여성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굉장히 큰 그런 그래서 그 다음부터 참 이 미디어에서는 잘 안 보이시는데요. 사실 이 여기 내용에는 이제 그 황상민 교수님이 하셨던 김연아 선수에 대한 굉장히 비슷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잠깐만 읽어드리면요. 선수 생활이 한창이던 2011년 여름까지만 해도 수업 시간에 그녀를 본 고려대 교수는 몇 명 되지 않았다. 그때까지 김연아 선수가 고려대학교 캠퍼스에 머물렀던 시간은 그녀의 재학 기간인 2년 반 동안 채 몇 시간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시간마저도 대부분은 총장실과 학장실, 도서관과 캠퍼스 곳곳에서 사진을 찍느라 다 보냈다고 한다. 2010년 1학기가 끝나고 신문에 김연아 선수가 2과목에서 F학점을 받았다는 기사가 실렸다. 한동안 고려대학교는 김연아 선수의 팬들로부터 많은 욕을 얻어먹어야 했다. 그런데 재미있지 않는가? 김연아 선수가 2과목에서 F를 받은 것이 과연 기사거리인가? 오히려 김연아 선수가 나머지 과목에서 어떻게 F를 받지 않았는지가 더 기사거리 같은데 나는 그 기사를 보고 감동했다. 역시 고려대학교는 다르다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교수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김연아 선수에 대한 어떤 비판이 아니라
우리나라 부모들이 혹은 우리나라 사회가 어떤 젊은 층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뒤쪽에 그 한국 부모의 선택하지 않으려는, 그래서 하나도 포기하지 않으려는 욕심은 미국의 한국계 골프 선수 미셸 위를 보면 알 수 있다. 미국의 명문인 스탠퍼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그녀는 골프 시합 도중에 새벽 4시까지 리포트를 써서 교수에게 이메일로 보내야 했다고 한다. 그러니 골프 성적이 제대로 나올 리 없지 않는가. 한때 골프 천재의 소녀라 불리며 나이키와 100억짜리 계약을 체결하려 했던 미셸이 현재 골프 성적은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왜? 대학에 진짜 다니느라고. 물론 이해가 안 된다. 신지혜는 미국에서 세계 1위를 하면서도 연세대학교를 다니는데. 아무튼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고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해야 할 거리도 또 주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착각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도 곳곳에서 지적하고 있는 또 그런 책입니다. 자, 가끔은 제정신. 여러분이 어떤 착각을 하고 살고 계신지, 또 착각을 잘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일독을 권합니다.